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영풍재지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067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영풍재지는 1%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 원지와 쥐관용 원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골판지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풍재지의 실적이나 기업의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출액은 한 1000억대 안팎에서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죠. 2020년도에도 역시나 전년도와 비슷한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00억대, 순이익도 한 100억대 안팎에서 발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건데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나쁘게 보면은 뭔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부분들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할 때 남의 돈 갖다가 빌려서 하는데,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빚을 많이 내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않고, 반대로 이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매출액은 한 1000억대 안팎에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좀 영향은 있겠지만 한 100억대 안팎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한 1% 정도, 많지도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적다면 적고 적다면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1%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1%라고 한다면. 그래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한 가운데 안정적인 흑자 경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유동 비율도 436%, 당좌 비율도 372%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겸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골판지 대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골판지 테마를 탔는데요. 최근에 설 연휴 앞두고 이제 골판지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펼쳐졌죠.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택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올라왔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흐름의 양상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쿠팡 관련주로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쿠팡이 상장을 하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쿠팡 관련 테마주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풍재지가 골판지 업체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엮여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죠. 영풍재지가 따로 쿠팡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테마로서 엮여서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8,0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 8,000원 정도 있을 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낙하한 지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낙폭 과대 영역으로서 되돌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갭을 메우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긴 보다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주고 다시 밀리더라도 그래도 한 8,000원대 언저리에서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조금씩 되밀리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이 좀 테마성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시장의 이슈를 좀 받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의 주체나 뭐 이쪽 테마주가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딱하니 나오는 부분들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연관돼서 보는 종목이 항상 이제 KTH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뭔가 이제 더 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자세만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KCT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동박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다 쿠팡 관련주죠. 네, 쿠팡 관련주인데 뭔가 더 크게 밀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더 이상은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옆으로 기어가면서 뭔가 좀 반등을 위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풍재지도 한 8,000원대 대비해서는 좀 밀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확 밀려서 더 내려앉는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간다는 느낌 속에서 바닥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죠. 재료하고 수급인데, 쿠팡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오늘도 한번 보시면 쿠팡 관련 이슈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쿠팡 뉴욕 증시에서 최대 4조 원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쿠팡의 공모 희망가 27달러에서 30달러 정도, 기업 가치 57조 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나온 뉴스죠. 그래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제 오늘 반등이 또는 상승 흐름들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이슈들이 매일 하루에도 한두 개씩 정도는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후에 언제라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빠지고 횡보하고 옆으로 기어가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전에 상승했던 거래량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전혀 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흔적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들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이라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주체도 반등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영풍재지가 이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라기보다는 약간 좀 2등주의 흐름이에요. 2등주의 흐름이다 보니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방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치고 가야 되고 KCTC나 이런 것들이 치고 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가야, 이 상한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줘야 결국에 영풍재지도 어느 정도 그 흐름에 편승해서 또 주가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저점이 좀 이렇게 밀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면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됐던 어느 정도 뭐 한 8,000원대 언저리에서만 좀 저점을 잡아주면 저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걸 넘어가서 더 가고 못 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적어도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는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한 9,000원 언저리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의 흐름들이 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EID나 이런 이제 스푸트니크, 뭐 이쪽 러시아 코로나 백신 관련주, 뭐 이수앱지스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넘어갔거든요. 이화전기나 뭐 이트론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도 쿠팡 관련주든 뭐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저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됐을 때, 또는 하나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왜냐면 시장이 좋지 않아서 뭐 가는 게 없을 때 테마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개별적인 이슈 나온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다는 건 좀 아쉽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증시 상승 때문에 떠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테마의 흐름도 오늘은 이제 쿠팡이나 이런 쪽보다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뭐 이런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가서 상대적으로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단봉들을 통해서 바닥을 좀 잡아가고 하방 경직성을 잡다가 어느 순간에 순환매 좀 찾아오게 되면 주가는 또 이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급락 하한가에 비슷한 이제 급락 이후에 계속 이제 밀려서 가다 보니까 주가가 5일선 밑에 있어요. 예,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이게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탄력을 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5일선 밑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종가는 최대한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반등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의 흐름이라서 아직까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최대 이제 그래도 한 6,500원 정도? 최대 밀리면 진짜 6,500원이나 6,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조금 밀려날 수는 있는데 뭐 테마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는요. 조금 더 밀리면 6,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밀려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방향 자체가 상방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누르다가도 얼마든지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9,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자기를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면서 추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9,000원대 언저리에서 좀 대응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을 시켰고 하락을 시켰으면 하락을 시킨 부분에 대한 반등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면서 세력들은 또 물량을 터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영풍재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